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팔이 내 명령에 반응하지 않아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매일 수천 명이 뇌졸중을 겪을 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몸이 이미 이를 경고하고 있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맞습니다. 제대로 들으셨어요. 뇌졸중이 발생하기 몇 주 전부터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해버리죠. 이 신호들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처럼 미묘할 수도 있고 두개골을 쪼갤 것 같은 두통처럼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매 40초마다 누군가가 뇌졸중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5분마다 그중 한 명이 사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추면 이 초기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고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몇 주 전에 몸이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생사를 가를 수 있고 완전한 회복과 영구적인 후유증을 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중 무시해왔지만 이 영상을 본 후에는 더 신경 쓰게 될 신호는 무엇인가요? 뇌졸중 AVC 또는 뇌혈관 사고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로 흔히 뇌졸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병이 노인에게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인, 심지어 청소년들까지도 뇌졸중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주 또는 심지어 한 달 전에 나타날 수 있는 경고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입니다. 혈압이 오랜 기간 동안 높게 유지되면 이는 뇌의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손상은 허혈성 또는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이 높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피로감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만약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는 순환계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피로감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만약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의 갑작스러운 변화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흐릿한 시야, 이중시야 또는 부분적인 시력 상실은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이러한 시각 문제는 눈이나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가는 동맥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고 강렬한 두통도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인생에서 가장 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통증을 경험한다면 이는 뇌졸중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통은 뇌 내부의 압력 증가 또는 뇌동맥류에서 혈액이 누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을 느끼면 즉시 의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몸의 일부, 특히 한쪽만 마비되거나 약해지는 것도 뇌졸중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 증상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몇 분간 지속될 수 있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빠르게 사라지더라도
이는 AIT 일과성 허혈 발작일 수 있으며 이는 뇌졸중이 곧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말하기 어려움도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갑작스럽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문장을 완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장애는 실어증이라고 하며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이해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의료 평가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또한 뇌졸중 전에 다른 신경학적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억력 문제, 균형 상실, 원인 없는 메스꺼움 및 구토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들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다른 질환들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편두통, 불안 발작 또는 심지어 뇌종양도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의료 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직 의료 전문가만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증상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은 생활 방식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심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일, 채소, 통곡물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고콜레스테롤과 당뇨병 같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도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신체 활동, 예를 들어 걷기, 수영 또는 자전거 타기를 권장합니다.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뇌졸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흡연을 중단하는 것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 형성을 증가시킵니다. 만약 흡연을 하고 있다면 금연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치료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뇌졸중 예방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완 기술, 명상, 즐거운 활동 등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일상에 통합해 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심혈관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심각해지기 전에 적절한 개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또는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의료 상담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뇌졸중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오해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이 노인에게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뇌졸중을 겪을 수 있으며 청소년이나 심지어 어린이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그리고 기존의 의학적 상태가 나이에 상관없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믿음은 뇌졸중이 항상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가 빨리 시작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각한 후유증의 위험은 낮아집니다. 뇌졸중의 다양한 유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뇌의 동맥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반면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파열될 때 발생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다양한 유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뇌의 동맥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반면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파열될 때 발생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AIT의 징후를 보인다면 즉시 의료 상담을 받으세요. 이는 더 큰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호르몬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흡연을 할 경우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후 재활은 오랜 과정이 될 수 있지만 회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치료의 일환으로 자주 포함됩니다. 가족의 지원과 심리적 지원도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인내심과 끈기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치료에서 유망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과 약물이 개발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방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뇌졸중의 경고, 신호와 위험 요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친구와 가족에게도 공유하세요. 뇌졸중에 대한 인식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주요 증상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약어가 있습니다. SAMU. S는 삐뚤어진 미소, A는 양팔을 들어 올리는 데 어려움, M은 말을 더듬거나 혼란스러운 발음, U는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약어를 아는 것은 뇌졸중의 증상을 빠르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빠를수록 회복 가능성이 커집니다. 뇌졸중의 위험 요인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관리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러한 질환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일종의 부정맥은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만약 자주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낀다면 심장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과도한 알코올 섭취 또한 뇌졸중의 위험 요인입니다. 음주를 절제하는 것은 중요한 예방 조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도 뇌졸중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하고 질 높은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탈수는 혈전 형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건강에 해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요가와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술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산화제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과일과 채소, 지방이 많은 생선, 견과류와 씨앗류는 뇌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훌륭한 식단 선택입니다. 초가공식품을 피하고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식이요법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도 향상시킵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매일 적은 양의 운동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흡연은 뇌졸중의 주요한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금연은 즉각적으로 위험을 줄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위험은 계속 감소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과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자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은 뇌졸중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는 체중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당뇨병은 혈관을 손상시켜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혈당 수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의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종종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약물, 식이, 요법 및 운동이 포함됩니다. 의사와 함께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고콜레스테롤 역시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이를 건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세요. 섬유질이 풍부하고 포화지방이 적은 음식은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학이 뇌졸중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뇌졸중을 겪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력을 아는 것은 예방 조치를 더 철저히 취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하는 모든 정보는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질환과 싸우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지속적인 피로감, 평소와 다른 두통,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단순한 일상적 불편함 이상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이 주의를 요구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중요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강력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아직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장수의 비밀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식의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공유, 구독 하나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기억하세요. 건강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처럼 건강도 아끼고 돌보세요. 여러분이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질 높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장수의 비결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